내가 짊어진 나라 빚은 2189만 원. 언제일까요? 작년에 2189만 원? 아니면 내년에 2189만 원? 아니면 올해 2189만 원이요? 한번 볼까요? 언젠지?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2023년이에요. 나라 빚만 그런 거예요. 나라 빚만. 2189만 원. 아,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와, 지표를 보면 저는 무섭다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세요. 올해가 2189만 원이고요. 2027년 앞으로 말입니다. 4년 후에 가면 2761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2년 2070만 원에 대비해 보면 33.4% 691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아, 저는 왜 이렇죠? 저는 이렇게 늘어나려면 왜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하고 또 말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저만의 착각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요, 국가 채무가 뭐 발언은 아니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말기에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질 줄. 계속 말입니다. 긴축을 강조를 하고 돈 푸는 것을 절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말입니다. 당장은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구조개혁이 되면 당연히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지네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스가 이러다가 망했어요. 그리스가 말입니다. 좌파 정부 때 퍼주기 하고요. 우파 정부가 됐는데 우파 정부도 결국 퍼주기 했습니다. 표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좌파 정부가 서도 퍼주기 하고요. 이러다가 그리스가 완전히 개박살 났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만큼의 뭐 부채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면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의 경제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나라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5년간 32.8%가 늘어난대요. 안 줄어들어요. 1인당 국가 채무도 늘어나지만 국가의 전체 채무도 늘어납니다. 큰일 났죠. 2022년에 106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가도 1417조 6천억 원. 아니 뭐 나라 빚을 줄인다고 안 했습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라 빚이 줄어들어야죠. 왜 또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가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아르헨티나가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표를 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좌파 대통령도 풀고요. 진보 대통령도 풀고요. 이게 우파 대통령도 풀고 다 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1인당 국가 채무하고 국가 채무 전망 사이에 뭐 혹시 차이점 좀 뭔가 다른 걸 못 느꼈습니까? 저도 말입니다. 이 1인당 국가 채무와 국가 채무 전체 차이의 다른 점 저도 아주 예민하게 느껴봤습니다. 뭐냐? 5년 새에 국가 채무는 32.8%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1인당 국가 채무는 33.4%가 늘어나요. 아니 늘어나려면 1인당 국가 채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인당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채무는 늘어나니까 1인당 국가 채무는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더 악화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인구는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뭐 고부가 가치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는요, 지금 앞으로 5년 사이에 적어도 말입니다. 34만 4천 명, 0.67%가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부채를 낮춘다가 아니라 부채가 최고치를 찍고 이제는 내려가는 게 윤석열 정부가 기점이다. 나라 부채의 최고점에서 이제는 점점 내려가는 원년이 되는 게 윤석열 정부다. 나라 부채가 꺾이는 대한민국 정부 중에 핵심 정권이 윤석열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처럼 가면 2022년에 인구가 5,169만 2천 명이 2027년에 5,134만 8천 명으로 34만 4천 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채는 더 늘어나고요. 1인당 부채는 목에 턱턱 걸릴 정도로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재정 준칙을 만든다 난리도 치지만 사실 우파 정권도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나라 부채를 이게 낮추는 마치 말입니다. 그리스의 우파 정권 미초타키스 총리가 지금 사실상 낮추잖아요. 나라 부채 비율을 206%를 지금 171%까지 낮췄어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나라가 불안하지 않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간다고 하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라고. 그 당연한 일이 저는 여러분 진짜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현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계속.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듯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 부채를 내리는 첫 정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외쳐야지 이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그냥 가만히 둬서는요 안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네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리스처럼 미초타키스 총리가 미친 듯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미친 듯이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라가 이게 안정이 아니라 계속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 저는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 미래를 전망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